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 최윤지 이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선 이슈에 대해서 좀 다루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는 뭐 후보가 아니라 그죠? 차기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되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지난번 대선 이야기에서 공약에 대해 꽤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너무 네. 잘했어요 우리가. 좀 뻔뻔스럽지만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 추가할 게 뭐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 윤석열이 당선돼서인지 아니면 뭐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돼서인지 혹은 대외적인 이슈 때문일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증시 분위기는 꽤 좋았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보도록 하지요. 지금 보니까 일진파워가 대략 35.66% 올라주었고요. 우진이 13.50% 올라주는 등 원자력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네. 더불어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꽤 많은 그 상승이 카지노도 올랐어요? 네, 카지노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최근이었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한 80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2만 명에서 한 3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상 복귀 회복에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 기대 심리가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이잖아요. 확진자 수가. 사실 이제 정부에서 계속 정점이다 하는 얘기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번씩 더 폭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좀 깨름칙한 면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정점에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이 들어오는 게. 그 재밌는 게 지금 아까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이 올랐다고 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저는 솔직히 그 카지노를 할 줄 몰라요. 네. 가보긴 했는데 할 줄 모르니까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카지노 업종군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은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와서 얼마나 잃어주는가인데 네. 드랍률이라고 있어요. 와서 잃어주는 비율. 중국 관광객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지금 카지노 회사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게요.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곧 정점 지나고 나서 여행이 자율화되고 하면은 중국 관광객들도 들어오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선제이죠.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렇게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스템에서 네. 보면은 대선 전날인데 안랩이 포착이 된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했거든요. 맞아. 생각해보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제가 안랩이 떴네? 대선 전이었는데. 네, 대선 전날. 안랩이 떠서 설마 네. 했는데. 이거 웬일이나 했더니 그 다음에 진짜가 돼버렸어요. 그 안랩을 샀던 주체가 외국계와 그 기관 자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선 지나고도 꽤 올랐죠. 그리고 안철수 님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야,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정부가 주일됐나 주식의 세계는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또 네, 그러니까요. 지명이 되셨잖아요. 네. 재밌는 얘기인데 안철수 그분 자체가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업종들도 보면은 그 건설 섹터도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한편 좀 하락한 섹터들도 있는데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내 소비가 좀 둔화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친중보다는 친미 쪽으로 좀 더 외교 전략이 기울어지는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것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대외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짚어들었던 것이 사실 이제 원전하고 건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탈원전보다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원전은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원전 섹터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건설 종목군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부분이 이제 SOC 관련이니까 건설 주도 네.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부진한 이유는 저는 중국 경제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냉전 상태가 돼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는 좀 좋아지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중국에서 그런 관광객들은 오겠지만은 네. 진짜 아예 못 오는 상태에서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카지노 관련해서는 올라가겠지만은 중국의 소비는 좀 부진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승자가 누군지도 이미 기관 누님들은 알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 네. 올랐던 섹터들, 그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들이 원자력, 그 다음에 건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조금 올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섹터들이 우리가 지난주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본부장님께서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꽤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거 섹터였어요.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도 좀 살펴보면 윤석열 테마주 중 하나인 AT 세미콘이 약 2거래일 동안 상한가 2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큐라클 역시 윤석열 테마주로 묶여 있었던 것이었는데 2거래일 동안 52%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포착되었던 안랩도 무려 이틀 동안 22%나 상승을 기록을 했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 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세요. 섹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선정을 네. 선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이제 정권이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의 코스피 지수가 5년 후에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냐 아니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냐. 지난번부터 느끼는 거지만 저를 굉장히 음해하시려는 그 여기서 의도가 너무 말씀 보이시는데요. 잘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박제돼서 이제 인터넷에 영원히 이제 될 텐데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은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오. 5년으로 본다면은. 네. 어쨌든 그러면 5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가능성은 그렇죠. 높다고 본다. 네. 근데 제가 상저하고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번 정권 바뀌는 그 초반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나서만 내년도, 내후년도 쭉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네. 지금 겪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정점을 치닫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예상보다는 많이 오래되긴 했지만은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2달이면 끝날 거다라고 했던 게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슈가 마무리되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재 관련해서 이게 전쟁 관련해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런 이슈들도 좀 마무리가 될 테고요. 그리고 경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보았을 때 뭐 2000년 닷컴부터 해갖고서 계속 보면은 지속적으로 경기는 우상향을 했어요. 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계속 출렁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이슈가 있었던 때에도 결국에는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정말 네. 기업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 성향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은 지난 5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 네. 주가 지수의 흐름은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한 이유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할 건 말해야지. 이거는 좀 실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든 네. 아니면 정말 무식하신 분. 오늘 되게 세게 얘기하신다. 아니 진짜요.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